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4년을 맞아 그의 아들인 김정은 제1위원장이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습니다. 황병서, 김원홍 등 자신의 친위 부대를 이끌고 갔는데요. 윤곽을 드러낸 김정은 친위 부대의 면면을 분석해보고 집권 5년을 맡게 될 김정은 체제를 전망해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북한학과의 송봉선 교수,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정일 사망 4년을 맞아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는 달리 대규모 추모 대회도 없이 좀 차분하게 지나간 모습이에요. 네. 그 전에도 이제 그 김일성이 사망하고 나서 94년에 네. 3년상을 치렀죠. 97년에 이제 그 유군 정치하면서 3년 동안 이렇게 쭉 해오다가 이제 97년에 끝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탈상을 하니까 네. 역시 이제 그 마지막 대상, 소상 대상 그때까지 이제 대상 할 때는 굉장히 크게 하죠. 우리나라가 이제 풍습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상을 작년에 이제 치르고 났으니까 이제 올해 이제 일반 기지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 규모가 축소됐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김정일이가 이제는 자기 정치로 가야죠. 맨날 거기 뭐 옛날에 그 아버지 정치식으로 그 아버지를 자꾸 찾으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아마도 이제 그런 면에서 자기 정치로 자기 식대로 가야 되니까 그 뭐 굳이 그렇게 크게 행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축소해서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3년 탈상도 끝났고 이제는 본격적인 내 시대를 열어가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차분한 분위기가 중국 베이징에서도 감지가 됐습니다. 베이징 도심에 위치한 주중 북한 대사관에서 추모객들의 발길이 좀 뜸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2주기나 3주기와 이렇게까지 비교가 될 수 있나요? 지금 송 교수님 잘 말씀하셨듯이 3년 탈상. 그래서 작년에는 금수산 태양궁전에 김정은이가 리설주하고 같이 그리고 한쪽에는 당, 한쪽에는 군, 네. 양 그 국가 지도부를 다 끌고 가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마지막 인사드린다 이런 식으로 이 탈상하는 행사를 했고요. 대규모 추모대회도 작년에 했죠. 근데 올해는 대규모 추모대회도 안 한 것으로 지금까지 봐서는 그런 것 같고요. 네. 중국에서는 지금 뭐 모란봉악단이 지금 급거 귀국해가지고 북중 관계도 안 좋은 데다가 작년에는 올해 10월 당 창건 노동당 창건 70주년에 그 사절로 파견됐던 류인산 상무위원이 직접 베이징의 북한 대사관을 찾아가서 조문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지금 북중 관계도 여의치 않기 때문에 혹시 오늘 밤이라도 중국 당국에서 뭔가 그 조문을 뭐 했다든지 그 행사에 뭐 참석을 했다면은 의미가 좀 다르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북중 관계도 껄끄럽고 그러니까 베이징에서도 좀 조용하게 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김정은이가 3년 탈상의 의미도 있지만 김정은이 조바심이 내년에 그 당대회를 하잖아요. 당대회도 36년 만에 하는데 이게 사실 김정일 시대에는 한 번도 못한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자기가 집권한 지 불과 4년 조금 지나서 이런 당대회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김정은이 상당히 그 조바심을 내는 정치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분 말씀 종합해봐도 그렇고 이제 오롯이 김정일만 추모하고 또 그의 업적만 강조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조금 은근슬쩍 포커스가 김정은으로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오셨던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승강기에 모셔드리고 바로 옆에 있는 이 계단을 2계단, 3계단씩 뛰어넘으시며 우층으로 오르셨습니다. 어찌나 빨리 오르셨던지 위대한 장군님을 모신 승강기가 와 닿기도 전에 승강기 앞에 도착하시어 위대한 장군님을 기다리셨습니다. 네, 들으셨죠? 계단을 2~3개씩 올라가는 거. 사실 어린 아이들이라면 한두 번쯤 해봤을 법한 행동인데 이걸 숭고한 어떤 효심으로 포장을 한 것 같아요. 확실히 김정일의 업적보다는 김정은을 좀 띄우려는 의도가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글쎄 이제 그
참 북한은 보면은 이게 우상화 노름을 하는 것도 사람들이 그 이해가 갈 수 있게 우상화 노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뭐 이게 무슨 우상화도 아니고 이 참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뭐 이 예를 들면 김정은이가 뭐 3살 때 뭐 뭐 총쏘기를 했는데 뭐 백중을 했다는 둥 뭐 운전을 3살 때 했는데 무슨 외국인하고 했는데 이겼다는 둥. 네. 또 뭐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에서 뭐 최우등을 했다는 둥. 그다음에 고난의 행군 시대 때 죄기밥 주막법을 먹고서 뭐 인민들하고 같이 뭐 고생을 네. 했다는. 전부 거짓말로서 이제 이렇게 포장을 하는데 그 이제 북한 주민들도 그 사람들도 인간이니까 그걸 알겠죠. 근데 참 대를 이어서 이제 뭐 충성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김정일 시대 때도 뭐 상당히 그 뭐 우상화 노름을 많이 했습니다만 뭐 이 김정은 시대 때는 그 1월 8일 날이 김정은이 생일인데 이때 뭐 상당한 그 우상화로 해서 이걸 국경일로 지정하지 않을까 이러는데 아직은 그거는 하지 않는 거 봐서는 그거는 어떻게 김정일이 뒤에 아버지보다 조금 나았다고 볼 수 있을까? 근데 하여튼 이제 이 뭐 지난 이 사람이 이 즉위하기 전에 네. 그러니까 이제 권력을 이양받기 전에 발걸음이니 뭐 이런 노래가 나오면서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상화를 많이 하는데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걸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북한 주민들 역시 마찬가지인가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이거 말을 못해서 그렇지. 어떻게 그거를 갖다가 말을 꺼냈다가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쪽 국경 지역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은 그 불평하는 게 여러 가지로 중국 쪽으로 흘러나온다 이게.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거를 보면은 이 북한이라는 게 이제 더더군다나 이제 뭐 거의 지금 400~500만 대의 핸드폰 손전화기가 있으니까 이게 요새는 뭐 금세 이게 이제 확산이 되니까 이런 것이 이제 상당히 퍼져나가기가 빠르잖아요. 그리고 외부 사조가 굉장히 빨리 들어가는데 이렇게 자꾸 뭐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장마당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400여 개 되는데.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수록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한테 신뢰가 점점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겠죠. 아버지나 할아버지 시대만큼 통하지 않고 오히려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예. 박사님, 김정은과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에 동행했던 인물들의 면면도 관심사인데요. 역시나 황병서 총정치국장 함께했고요.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리영길 총참모장 등 좀 내로라하는 실세들이 함께한 것 같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봤을 때 특히 눈에 띄는 인물들이 있었습니까? 일단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당 인사들은 하나도 이번엔 데려가지 않았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이 군의 지휘부가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같은 사람은 이제 새로 이제 대동한 사람인데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이런 사람도 황병서가 있는 총정치국의 조직 부국장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민무력부장이라면 우리나라로 치면 국방부 장관인데 이 사람도 야전군인 출신이 아니라 이 정치군인에서 또 뽑은 거예요. 아무래도 황병서의 추천이 강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의 통치를 보면은 대체로 야전군 출신을 하면은 아무래도 공격적이고 이 실제로 무력 도발 같은 것도 자주 할 그런 성향인데 지금은 이 군인들을 통제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김정은이의 속셈을 보면 왜냐하면은 총정치국 사람들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 황병서 자체도 황병서는 아예 군인도 아니고 당의 조직 지도부 사람을 군의 1인자인 총정치국장을 시켰고요. 박영식 인민무력부장도 군인 출신이긴 하지만 정치군인을 갖다가 또 인민무력부장을 시켰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인물이 김원홍이라는 사람도 이 사람도 총정치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보위사령관도 했는데 이런 걸 보면 김정은이가 아직도 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을 하고 군의 실질적인 훈련이나 어떤 군사 능력 이런 것보다도 군에 대한 통제를 더 중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요.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어떻게 보면 김정은의 황태자라는 말이 정말로 와닿을 정도로 상당히 실세 중에 실세인 것 같은데 건강 이상설도 제기가 됐고요. 나이도 많잖아요. 그래서 내년 당 대회에서 좀 교체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황병서는 그 아시안 게임 때도 아주 3인방 중에 하나로도 왔고 또
8.25 합의, 목함지뢰 사건 이후 남북간 대치국면에서 우리에게 이제 낯이 이제 아주 익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이가 벌써 75세예요. 네. 그러니까 나이도 많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뭐 싱가포르 가서 치료하고 왔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지금 이제 뜨는 인물이 조용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네. 이 사람도 당 조직 지도부에서 말단 지도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부부장이 됐는데 금년에 황병서 다음으로 김정은과 현지 수행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조용원이에요. 아주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인데 조직 지도부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황병서가 이선으로 물러나면 조용원 같은 사람이 그 자리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인물 말고도 김원홍이라는 인물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분석입니다. 김정은과 가장 많은 대면 보고를 하는 인물이다라고 하는데 김원홍의 권한이 김정은 권한의 절반 이상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북한에는 1인자만 존재하고 2인자는 존재하지 않죠. 황장엽 선생 말씀대로 그 2인자로 보여지면은 그거는 얼마 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뭔가 이렇게 노출이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조금 뭐 지도자 동지하고 이렇게 겨룬다든지 뭐 조금 거기에 뭐 한다든지 하면은 그거는 오래 못 가는. 그런데 이 김원홍이 같은 경우도 이 아부의 천재고 이 사람이 지금 45년생인가 뭐 이렇게 되는데 보위사령관을 했죠. 우리로 얘기하면 기무사령관이죠. 이제 이 친구도 이제 나이가 많은데 이 사람이야말로 김정은 시대에 돌아가지고 손에 피를 가장 많이 묻힌 사람이죠. 뭐 장성택이 숙청을 비롯해서 현영철이 숙청 보위부 사격장에서 모두 기관포로 쏴서 죽이고 그런 사람인데 이 보위부라는 게 뭐 우리 국정원이나 마찬가지지만은 국정원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 권한을 가지고 있죠. 뭐 여기는 체포영장 없이 뭐 사람을 잡아가지고 정치범 수용소에 마음대로 보내고 그랬는데 우리 국정원은 그렇게 절대 할 수가 없죠. 모든 건 법치에 따라서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지금 대면 보고를 가장 많이 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실제상으로 이 사람은 대동하는 거는 별로 이제 보여지질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보위부가 이 비밀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보위부라는 건 또 이제 대남 공작도 합니다. 또 뭐 해외 나가는데 뭐 공관이나 그다음에 뭐 이런 사절단위가 꼭 끼는 게 이 보위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다 이것 때문에 이 기관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될 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김원홍이가 모든 보고를 뭐 그런 데서 다 받아가지고 김정은이한테 보고를 하는 저거니까 이 실세 중에 실세겠죠. 그래서 그동안 뭐 이 김정은이가 짓고는 뭐 거의 한 100여 명 정도를 뭐 죽이고 뭐 이랬는데 앞으로도 이제 이 사람이 뭐 계속 그렇게 되겠지만 대개 이제 피를 묻힌 사람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원홍이도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우리 최룡해가 이제 노동교화형으로 이제 갔듯이 이 사람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아마 오래 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코 피를 묻히는 게 좋은 거는 아니니까요. 권력을 많이 갖고 있거나 많이 알고 있으면 오히려 더 위험하군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조금만 저걸 하면은 칠 수 있는 거죠. 박사님, 이렇게 김정은의 친위부대 면면을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내년 5월에 36년 만에 제7차 노동당 대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혁명 2세대 퇴진이 본격화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나 물갈이가 될까요? 지금도 뭐 지도부의 약 70%를 김정은이 집권 이후에 그러니까 최고위급 한 100명을 보면 70% 정도를 물갈이했다는데 그래도 지금 그 지도부의 나이가 60이 다 넘거든요. 그건 김정은이 나이가 30대 초반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10월 10일 날 당창건 70주년 열병식 하면서 연설했잖아요. 거기서 얘기한 게 인민이란 용어를 97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정말 이례적이죠. 독재자의 입에서 그렇게 인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하고 또 하나 강조한 게 청년입니다. 어. 물론 군도 강조했지만 군, 인민, 청년 셋을 강조했는데 군은 뭐 늘상 강조하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새롭게 나타난 게 인민과 청년인데 그렇다면 내년에 당대회라고는 36년 만에 하는 큰 행사를 하면서 인사이동을 한다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파악해 보면 아무래도 세대 교체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원로들을 아무래도 퇴진시킬 가능성이 이제 크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네. 되잖아요. 그 얘기는 테크노크라트 경제 관료들을 아무래도 좀 쓰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네. 자기와 나이 또래인 사람들, 그러니까 그 나이 또래라고 해봐야 조용원이처럼 50대 뭐 지금 60대가 중출하면 50대나 40대로 좀 많이 내리도록 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김정은이 최근에 그 임무를 쓰는 것을 보면 좀 군은 오히려 건설 현장에 많이 동원이 된다고 하고요. 당을 중심으로 많이 기용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군부를 이렇게 쥐락펴락하는 모습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이제 김정일하고 비교하면 김정일은 그 선군 정출에서 상당히 그 군을 우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뭔가 아는 사람이죠, 김정일은. 그 군이라는 게 이게 그 해를 끼치려면은 일격에 그 자기의 권력을 갖다가 뺏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 그 세력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갖다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 군을 가지고 자기가 비위에 맞지 않으면 하루 아침에 계급도 뭐 2개씩 막 내리고 네. 또 뭐 보직도 막 바꾸고 또 죽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군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물론 뭐 군과 당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과거에 군의 정치에서 당의 정치로 이렇게 가고 있고 또 군은 뭐 당의 정치에서 총정치를 가지고 이제 쥐락펴락하면서 이렇게 하고 황병서를 이렇게 이용을 하고 네. 그러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그 지금 군을 갖다가 이렇게 김정은이가 함부로 다루어서는 언젠가 상당히 그 막 거기에 대한 응불에 아마 대가를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당장 이 사람이 거기 앞에서 뭐 그 70, 80대인 사람이 자기 앞에서 이렇게 전부 메모를 하고 거기에 복종하는 채 하지만은 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렇게 그 김정은이가 하는 거는 상당히 그 위험스러운 살얼음판을 가고 있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예. 어쨌든 군부는 계속 수술에 나서고 있고 당에 대한 집중을 더 강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 당대회 준비 이제 5개월밖에 남지 않은데 일본 아사히 신문 보도에 따르면 기초적인 당대회 절차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앞서 박사님께서 조금 김정은이 조급해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이것도 한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이제 군을 좀 그 인사이동 자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송 선생님 잘 말씀하셨지만 이게 김정은이 지금 인민들을 살리려면 돈이 재정이 네. 필요하잖아요. 재정이 근데 자기 아버지처럼 하려면 군부에 예산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군부의 예산을 좀 경제는 어떻게 살려요? 그러니까 결국 김정은이의 논리는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남한이나 미국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네. 따라서 군부 예산은 조금 줄여야 되니까 군부를 중시하면은 예산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에 대해서 이 핵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군부 예산을 줄이면서 그걸 경제로 돌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군부 예산이 줄어드니까 군에 대해서 의심이 더 가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사이동을 해서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서 자기한테 충성하게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닐까 제가 생각해 봤고요. 내년 뭐 당대회 불과 이제 5개월여 남았는데 이것도 김정은이가 조바심을 내 가지고 좀 즉흥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예년에 그 당대회 할 때 보면은 네. 바로 뭐 당원증을 다시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일반 대중들까지도 이제 당대회를 앞서서 대대적인 교육에 나서고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지금 그런 동향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봐서는 김정은이가 욕심에 좀 빨리 서둘러서 당대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런 뭐 일본 언론의 보도인데 네.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 그리고 뭐 엊그제는 무슨 뭐 메기 공장을 시찰하면서 10월 달로 뭐 당대회가 연기됐지 않았냐 했는데 그거는 아직은 지금 낭설인 것 같고요. 내년 5월에 하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 별로 준비는 아직 못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북한의 동향을 좀 면밀히 주시해야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송봉성 교수,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